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는 독립운동 발상지기도 해서 문화적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첨단 바이오산업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통 토크쇼, 오늘은 권기창 시장을 만나서 변화하고 있는 안동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 토크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년간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네네. 중점 두신 두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은 현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 유치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는 또 사계절 축제, 그래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되는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안동은 지금 현재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다 보니까요, 대부분 기관장실은 2층에 있는데 네네. 안동시장실은 1층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결국은 시장실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실은 2층에 있고 또 2층에서 시장에 들어가면 또 몇 개의 문을 지나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관리입니다. 그러나 안동시는 1층으로 옮기고 또 규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축소시켜놨고 또 국장실도 1층으로 옮겼고 또 읍면동장실도 대부분 2층에 있거든요. 별도의 방이 있는데 1층 민원실로 다 함께 옮겨놔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쉽게 시장, 국장 또 읍면동장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 특히 또 안동시의 조직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시장이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 국장, 가장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시민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계장, 가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맨 밑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민을 섬기는 그러한 시정 철학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대단한 결단을 하시는데요. 네. 시민들과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리적 거리도 거리. 같이 다 줄여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시장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거리를 줄여줄 때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시장실을 방문하신 손님들 있잖아요. 오시면 모두가 놀랍니다. 아, 왜 시장실 1층에 있지? 또 규모는 왜 이렇게 작지? 아, 이게 선진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칭찬도 해줄 수도 많고 또 시민들도 특히 안동은 또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2층까지 올라가는 힘이 들어요. 근데 출입구에 오자마자 똑바로 시장실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시장님과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라면 전통 문화에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인데요. 특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지 않습니까? 뭐 유교, 불교 다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 문화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인데 이와 같은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문 가치, 안동이 가장 추구하는 인문 가치를 우리의 인문 가치를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동은 지금 현재 인문 가치 포럼을 11회째를 개최하고 있고 결국은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경제 위기의 반성 과정에서 서양은 돈과 경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사랑과 인문을 중시하는 동양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서서 이전하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안동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문화의 중심을 안동으로 끌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마 안동 탈춤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특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하이별 신고 탈놀이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감과 배려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선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인들이겠죠. 하인들 보고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선비도 욕도 좀 하고 양반도 좀 마음껏 놀아봐라. 이게 바로 배려의 정신이거든요. 왜? 그분들의 애한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사회를 가보면은 노예는 거의 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동에서는 그러한 정신보다는 우리 선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편하게 놀아라는 이런 배려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이별 신고 탈놀이에요. 이제 하이별 신고 탈놀이는 이와 같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이별 신고 탈놀이를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난해와 틀린 점은 뭐냐면은
한국 안동에 오면은 전 세계 축제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대륙의 하회 탈춤을, 그 탈춤을 모두 안동으로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축제에서 가장 많은 탈춤 공연단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몇 개 팀이 오시게 돼요? 한 30개 정도 팀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네, 정말 많이 옵니다. 볼거리가 많은 네.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동에 오면은 전 세계의 탈춤을 우리 안동에서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에 오시면은 세계의 탈춤을 대한민국 안동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와서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오십시오. 네. 그리고 좀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식수원으로 안동댐을 사용하는 문제 협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댐에 있는 물은 공공재고 공유재입니다. 안동 시민은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보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 대신에 또 하류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댐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여는 거예요. 물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요. 그러나 전기나 통신 없으면 좀 불편해요. 뭐 옛날에 전기 통신 없어서 잘 살았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중요한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안 준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 쓰되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와 물 공급 협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물을 공급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까? 피해라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안동댐에 물이 하류 지역을 내려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재 여유 용량이 1일 30만 톤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50년 전에 물관리계획 수립할 때하고 지금 환경이 바뀐 게 뭐냐면은 영주댐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또 성뜻댐이 만들어져 있어요. 댐이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안동에서 대구에 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물 부족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심각한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이미 안동댐은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긍정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미 그보다 더 강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남는 물, 이 물을 대구시 보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면은 또 그쪽에도 선물을 줘야만 서로가 하기에 잘 살아가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희생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좀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안동댐으로 인해서 인구가 2만 7천 명 줄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다 설정돼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동댐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마음대로 써요. 정작 안동 시민들은 상류 지역에 농업용수가 없어요. 천수답이에요. 수돗물도 안 들어가요. 자,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잖아요. 이런 지원들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류 지역을 위해서 이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 또 기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유치를 해주고 또 산단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했을 때 서로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수계를 대한민국 물관리 시스템의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지자체별로 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항상 물이 부족할 때는 싸웁니다. 서로가.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세계적인 전쟁도 물 때문에 전쟁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수계별로 낙동강 수계를 시범사를 성공을 하면은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물관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먹는 물 부족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그것에서 대한민국 안동이 중심에 서겠다. 식수의 상생 모델이 네,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맘때면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가야 네, 됩니까?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맞댐이 이제 까이댐은 대부분 보존이라는 민명하에 방치해 놨거든요. 뭐 하려 그러면은 환경의 문제다. 근데 이제는 방치할 것이 아니고 댐은 자원화 산업화가 돼야 돼요. 공유 수면도 자원화 산업화 돼야 되고 물도 자원화 산업화 돼야 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 참여형으로 했다는 거. 이제까지는 댐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연환경 보존력이 가달 설정되고 또 안개가 심하잖아요. 일조권 부족 문제로 호흡기 질환도 걸리고 또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댐 수면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직접 창출하니까 댐이 이제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초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될 그런 가능성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안동시가 했는 사업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동네 경로당과 네. 또 아동 돌봄센터입니까? 네, 연계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그 매니페스토에서 대상을 받은 건데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아이들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일과 시간 중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유치원 마칠 때까지는 유치원 마치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시간 이후에 아이를 또 맡겨 그러면 또 멀리 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퇴근할 때 일단 아이 찾으러 가는데 30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시에 퇴근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6시에 찾으러 가야 되고 못 가잖아요. 이때 부모 심정은 참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일과 시간을 마치면은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경로당은 오후 5시 되면 대부분 텅 비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교사를 한 명 파견해서 가르쳐 주자. 그러면 엄마가 6시 오든 7시 오든 10시 오든 뭐 10시 되면 대부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시까지 하거든요. 10시까지 아이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집에 갈 때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손잡고 올라가 버리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드느냐? 기존의 경로당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이 들지 않아요. 단 교사 한 명만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통 요 사이 아이들은 할머니들 못 만나요. 또 할머니는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이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준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집 경로당 또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안동시는 4호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안동시 행정 모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모델이 되겠다. 안동시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산시킨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뭐냐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을 할 때는 선례가 없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선례는 안동시가 만든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동시가 만들고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게 하는 이러한 선도 행정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 많은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일본 소프트뱅크와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운영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 네. 그것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동에 와서 안동이 현안 문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또 일본도 지역 현안 문제. 그분들이 직접 여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안동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관계 전문가를 만나요. 그들이 안동 현안 답을 한번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의 시각에서 우리 현상을 진단해 보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정책에 반영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 회사에서 거기는 우리가 좀 SNS 회사죠. 쉽게 이야기하면 통신 회사인데 아주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 기업에서 일본의 대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우리 안동에 오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몇 개의 자치단체가 경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안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네, 그것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요. 지금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며칠 전까지 어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월령양이라는 안동대 월령계에서 축제를 하나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는 낙동강에서 숲에서 다 물 축제를 했고 또 하회마을에서 선유줄부를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찜통더위잖아요. 그런데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더워도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이 온다는 것을 딱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하회마을 월령교 축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그리고 안동시에 또 경사가 많았더라고요.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고 교육특구, 그리고 또 문화특구 여러 지정됐는데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3대 특구를 안동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다 접근을 했어요. 문화특구,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또 여기에다 뭐까지 지정됐냐면 특화 바이오 분야 특화 산업 단지까지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모두를 접근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만 남았다. 많은 인프라는 나는 거. 예를 들면은 아들이 장가 갈 때 부모가 집도 사주고, 그다음 세탁기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불까지 다 넣어줬어요. 이제 뭐 오면 돼요? 기업만 오면 되잖아요. 결혼날 사람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인프라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유치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동시는 그야말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친환경 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2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많은 결과를 도출해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민들 기대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태어나서 역사의 평가받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위해서 안동시가 새로운 모델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진정한 정치인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